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새로운 단원, 4단원 들어가게 됩니다. 시장 경제와 가격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해볼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리 이 4단원에서 제일 쉬운 부분이 이 소단원 첫 번째예요. 그래서 시장의 의미와 시장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는가라는 것부터 조금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우리가 원래는 자업, 자득, 내가 직접 만들어서 내가 직접 먹는 그러한 느낌이었는데요. 만약에 내가 귤을 농사를 지어요. 귤 내가 지은 거 내가 따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게 되는데 우리가 맨날 귤만 먹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단백질도 섭취를 해줘야 하고요.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까지 섭취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귤만 먹고는 못 살겠구나 라면서 다른 사람과 물물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일단 남는 잉여 생산물이 있기 때문에 서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였겠죠. 서로 남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게 가능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내가 원하는 물질을 교환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시간에 어느 한 장소에 모여서 서로 주고받자라면서 시장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때 원래 처음에는요, 우리가 생산물로 서로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넌 이거 줘. 내가 귤 줄 테니까 너는 쌀 줘. 이런 식으로 바꿨다 치면요, 이제는 네. 동전으로 이제 금속으로 서로 교환을 하게 되죠. 근데 무겁습니다. 그래서 종이 화폐로 바뀌게 되고요. 나중에는 카드로 바뀌게 됐다가 이제는 페이, 뭐 그런 인터넷 온라인 페이로 서로 바꾸게 되는 거. 이제는 띡 하면은 다 되더라고요. 띡 찍으면은. 핸드폰 하나만 들고 다녀도 이제는 다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읽은 게 있는데 그 책에서는 미래에는 핸드폰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막 이제 사람의 몸에 칩을 삽입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언젠간 올 것이다. 이런 책도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어쨌든 나중에는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인간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사회에서 배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어쨌든 우리는요,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상품을 시장에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필요한 물건을 다 직접 만들 수도 없고요. 만든다고 해도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잘하는 일에 전념을 해서요. 잘하는 일. 특화. 이렇게.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조금. 이게 색깔이 이래서 그런가? 자기가 더 특화하고 그 분업을 하여서 상품을 생산하게 돼요. 특화하고 분업을 해서 생산하고 그것을 교환합니다. 이처럼 분업을 통해서 생산된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 그러니까 이 교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거래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를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시장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특화라는 것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급자족하는 사회에서는, 이제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필요한 것들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면 농사일, 바느질, 직짓기 등 각자 자신이 잘하는 일에 전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맞나요? 내가 만약에 핀을 잘 만들어. 그러면 나는 이 핀만 열심히 만들어서 그걸 시장에 가서 팔면 들어오는 그 소득으로 다른 음식을 사는 거죠. 그럼 나는 내가 잘하는 일만 계속 할 수 있으니까 만드는 양도 늘어나고 더 질이 좋아지겠죠. 요걸 말하는 거예요. 자, 분업은 뭐냐면요. 생산 과정을 여러 개의 부문과 과정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사람이 이걸 만들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거를 세 사람이, 너는 이 정도 만들어, 너는 이 정도 만들어, 너는 이 정도 만들어 해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1만 만들어, 너는 2만 만들어, 너는 3만 만들어 해서 그 총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특정 부분에서 여기서는 키포인트가 뭐냐면 전문적, 요게 포인트예요. 전문적으로 일하는 노동의 형태를 우리는 분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장에서는요, 상품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만나서 자유롭게 거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인즉슨 시장에서는 어떠한 상품이 있어요. 이 시장이라는 장소에서는 어떠한 상품이 있는데 그것을 사려는 사람, 수요자와 그것을 팔려는 사람, 공급자가 요 시장이라는 장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거래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 물건을 사고 파는 대형 할인점이나 입장권을 사고 파는 극장 매표소, 인터넷 쇼핑몰, 주식을 사고 파는 증권 거래소 등의 시장의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형태는요, 총 요 교과서에 나온 것만 정리를 해보자면, 대형 할인점, 도 되고요. 매표소도 되고요. 아니면은 인터넷 쇼핑몰. 요즘에는 이 인터넷 쇼핑몰의 비중이 굉장히 커졌죠. 아니면은 주식시장. 이런 것들이 있겠다. 자, 시장은 구체적인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제 우리는 이제 시장이 우리 눈에 보이는 할인점, 매표소 같은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이나 주식 시장처럼 정보가 교환되고 그 상품을 팔기 위한 정보가 교환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을 우리는 지금부터 시장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거는 필기 좀 해놓읍시다,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처럼 시장의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모든 시장은요, 상품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수요자와 공급자가 이 거래 상대방을 찾는 데 드는 비용, 즉, 거래 비용. 거래 비용과 시간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거래가 쉽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시장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오케이? 시장의 기능을 조금만 더 정리해보자면요. 수요자와 공급자를 서로 연결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다 여기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주고요. 아까 말했죠. 거래 비용을 감소시켜줍니다. 시간도 감소시켜주고요. 그죠? 그리고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교환, 분업, 촉진시켜준다 했죠? 자, 그러면 교환과 분업의 촉진 이러면서 특화해서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도와주고요. 이럼으로써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증가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시장의 종류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변에 시장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우선 시장은 거래하는 그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크게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지금부터는 분류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배웠어요. 그죠? 우선 생산물 시장에서는요. 그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가 돼요. 그래서 생산물 시장에서는 재화, 서비스가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예를 들어보자면 뭐 백화점도 생산물 시장이 될 거고요. 전통 시장도 생산물 시장이 될 거고요. 뭐 미용실이나 콘서트장 이런 것들도 다 생산물 시장이 되고요. 그리고 생산 요소 시장이라는 것은 생산물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상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예를 들면은 부동산, 주식시장, 인력시장 등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생산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생산 요소인 노동이나 토지, 자본 등이 거래가 됩니다. 노동, 토지, 자본 거래. 오케이. 자, 그리고요. 시장을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시장과 보이지 않는 시장. 그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하는 모습이 보이는 시장의 예로는 뭐 백화점, 전통시장 등이 있을 거고요. 자, 거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그렇지. 전자. 그러니까 전자로 하는 거. 인터넷 쇼핑몰. 아니면은 주식시장. 그런 것들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현대사회에서는요, 점점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 시장의 종류가 점차 확대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게 결론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자,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뭐 상설시장, 정기시장, 도매시장, 독점시장, 과점시장, 경쟁시장 등이 있어요. 각각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상설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열리는 시장, 정기시장은 뭐 3일장, 5일장 이런 것처럼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 도매시장이라는 것은 상인이 뭘 팔기 위해서 팔 물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물건을 사오는 게 도매시장이고, 소매시장은 상인이 소비자한테 파는 겁니다. 그러면 도매시장보다는 소매시장에서의 같은 물건이라도 가격이 좀 더 비싸겠죠. 왜냐면 그 상인도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요. 자, 독점시장 보겠습니다. 독점시장은 공급자가 한 명.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담배 공장이 있죠. 자, 과점시장이라는 것은
한 명은 아니지만 좀 소수. 그래서 통신사 그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쟁 시장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거. 편의점 같은 곳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오늘 시장의 종류, 그래서 뭐 생산 요소 시장과, 그러니까 생산 요소 시장이라는 것은 생산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생산 요소고요. 생산물 시장이라는 것은 그 생산물,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시장, 보이지 않는 시장 알아보았고요. 시장이 무엇인가? 그래서 시장이 어떤 걸, 시장의 기능이 무엇인가?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고요.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고 시간도 감소시켜줍니다. 그리고 상품의 정보를 제공해주고요. 교환이나 분업을 촉진시켜준다. 그래서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여준다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시장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걸 좀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